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한 분이죠. 한준호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민의힘 그 지도부 선출을 했는데 방금 전에 좀 브리핑이 있었는데 약간 논란이 될 만한 발언, 전라북도를 비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이 있어서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오셨네요. 네, 기자회견을 하고 왔고요. 예. 이 발언을 그냥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즉 간첩은 전라북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듯한 오늘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발언이 있고 나면은 그 장소에는 지도부들도 있고 당의 주요한 직책들을 가진 분들 원로분들도 계실 텐데 당에서 이에 대한 수습을 하지 않고 방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동조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사과 요구를 오늘 하는 브리핑을 하고 왔습니다. 예. 글쎄 뭐 다른 것 떠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면.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호남 출신이신 거죠? 제가 전북 출신입니다. 아, 전북 출신이시군요. 예, 그래서 더욱 더 좀 민감하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뭐 호남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뭐 이게 말씀대로 호남인을 떠나서 당을 수습하기 위한 전당대회 아닙니까? 이번 총선을 크게 패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발언들에 대한 수습을 못한다는 것 자체는 이번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것이고 당에 지금 당 수습에 대한 자세가 안 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진짜 엎드려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에 오늘 진보의 미국도 보수의 미국도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오프닝을 열었는데 좀 이런 뭐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 이런 게 좀 정치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얘기 그리고 전당대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는 기본적으로 지역 순회를 하면서 당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인 2표인 거죠. 그렇게 되고 지금 8명의 후보가 나오셨는데 그중에서 5명이 이제 당선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제 시작을 했죠. 저희가 그 전국 순회를 하는데 제주에서 시작해서 제주, 인천, 강원, 대구 이렇게 4군데 합동 연설을 했고요. 합동 연설회가 끝나고 나면 온라인 투표를 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 상황을 발표를 하고 이걸 누적해 가고 대의원들은 이제 저희가 18일 전당대회니까요. 그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틀간 저희가 대의원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은 한 표에 약간 곱하기 20이 약간 안 되는 비율로. 그러니까 전체 어쨌든 비율은 14%. 그렇죠. 당원들은 56%.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각각의 투표율도 좀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산수가 좀 필요한데 뭐 어쨌든 온라인은 현장에서 개표를 하고 전체는 18일에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차에서 이제 4차까지 지역순회 경선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지금 8명의 순위를 보니까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후보가 정봉주 의원이 좀 많이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20%대를 꾸준히 지금 유지하고 있죠. 지금 누적으로는 21.67%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로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이현주 그 뒤로 한준호 이렇게 있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강선우, 민영배 의원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5명까지 지금 들어가는데 6등 하고 계시네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반인데요. 저희가 전국 당원들을 보면은 제주가 약 3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이 전남, 전북 합해서 30만, 광주가 한 10만, 그리고 수도권에만 약 50만 이상의 당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투표율과 그 당원 수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부울경과 이제 충청권을 지나서 호남 올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의 윤곽이 좀 드러나겠죠. 지금 이제 초반이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한 2, 3위부터 6위까지가 혼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그 즐겁게 당원대회는 함께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제가 퍼센테이지를 누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김병주 의원이 16.17%, 전현희 13.76, 김민석 12.59, 이현주 12.29, 한준호 10.41. 그래서
3등부터 6등까지는 그냥 다다다닥 붙었네. 프로야구 맞습니다. 순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사이클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달리다가 스퍼트를 하는 지점부터의 실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지점이 아마 호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대화를 하면서 초반 기세에 눌린 건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요. 결국은 이게 조금 어쨌든 초반에는 약간 뒤처졌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호남이라든지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왔을 때 뒤집을 자신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갈수록 사실은 당원대들 숫자가 많은 지역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여기는 뭐 이제 당원 숫자가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여당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국민의힘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후보들이 너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 뭐 이재명 대통령은 만들겠다. 뭐 이재명을 뭐 내가 지키겠다 이런 것들 좀 나쁘끄럽다. 뭐 여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쁘끄럽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본인들의 진흙탕 전대에 대해서 아무런 뭐 사과나 뭐 변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보면은 당대표 출마자하고 최고위 출마자들이 서로 뭐랄까 페어링이라고 하는 일종의 팀을 이루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현재 워낙 그 여론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니까 그 여론조사상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이재명 대표 와 서로 최고위원들이 상대를 지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 이재명 파리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충성 경쟁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보도상의 프레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제 당 대표로 나왔는데. 그 압도적이다 진짜로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95% 뭐 93%에서 누적으로 지금 91% 정도 나왔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공산당이냐 뭐 이런 비판도 뭐 언론에 뭐 보수 언론의 사설 뭐 이런 데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압도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에 47%를 넘게 얻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48%대였는데 그때는 이제 양자 대결이었고요. 다자 대결에서 47을 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졌죠. 당대표 선거에서 77%를 넘었습니다. 이건 역대 최고죠. 지난 총선에서는 저희가 야당으로서 단독 과반을 이루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성과가 결국 현재의 지지율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90%를 몰아줄 수 있는 조직력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역시 언론의 그냥 프레임일 뿐이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크게 다른 점은요. 민주당은 총선을 이기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방향을 찾는 전당대회고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대패한 총선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 지도자를 찾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양측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현안들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방송사법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MBC 아나운서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재직 당시에도 정권의 방송 장악에 이제 맞서서 싸운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방송사법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계신데요. 지금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중재를 요청을 해서 이제 공영방송 이사짐 선임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여당 쪽엔 그러니까 요청을 했고 야당에는 이제 방송사법을 좀 상정하는 것을 늦춰달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중재안이 좀 사실상 무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럼 방송사법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뭔지 좀 궁금한데.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25일 오후 2시에 있는 본회의에 저희가 상정을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의장께서도 중재안을 냈는데 여당 측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걸 상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상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러면 25일에 올라가고 이게 본회의 뭐 통과되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인데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도돌이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부권 행사가 너무 당연시 여겨지는데 이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야말로 정말 이 헌법을 유린하는 아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들하고 뭐 합의를 안 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자기 가족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온갖 것을 다 거부권 행사하는 거 자체가 큰 문제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정확한 표현은 법정 용어는 이제 제2요구권. 제2요구권.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달라 이제 국회에 송부를 하는 건데. 이게 뭐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올렸다. 오늘 뭐 대통령이 네. 전당대회 나가서도 지금 야당의 지금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야당의 독주가 문제다. 네네. 정쟁으로 지금 모든 걸 만들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네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방송 4법이 뭔지. 예. 그러니까 방송 3법 플러스 1인데요.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사회적인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낸 겁니다. 특히 그 안에 들어있는 특별 다수제는 예. 국민의힘 측하고도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즉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사장을 뽑는 이 지배구조를 개선하자. 여기에 정치권에서 개입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고요. 예. 이것을 KBS, MBC, EBS에 적용을 하니 방송 3법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국민들에게 그 권한을 넘기자. 예.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 100명을 공모제로 구성을 하고 여기엔 지역안배, 성별안배 등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복수의 사장을 올리면 다양성을 갖춘 이사진들이 그중에서 한 사람을 사장으로 뽑는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구조는 이미 해외에서도 이 비슷한 사례가 워낙 많아서 독일의 가장 성공한 제데프 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해외에서 증명이 됐고 전체적으로 그 정치 후견제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관여를 희석시켰고 국민들에게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 최민희 과방위원장한테도 이제 네. 이거를 여쭤봤거든요. 네네. 이 좋은 거를 왜 그러니까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고 네. 왜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 때 하려는 거냐. 이거는 네. 여당에서도 비판을 하고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특히 네. 언론 단체도 언론 네. 노조에서도 사실 강력하게 민주당은 좀 비판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언론 노조도 내용을 알 텐데 왜 그러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21대 국회 과방위 그러니까 21대 국회까지가 상반기까지가 문재인 정부였죠. 맞습니다. 예. 그때 제가 과방위원이었어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법안을 두 개로 나눠서 심의합니다. 과학기술하고 방송. 그 방송 쪽의 소위의 위원장이 간사인데 국민의힘 측 박성중입니다. 예. 저희가 그때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막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거를 열어서 이거를 통과를 시켰었는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박성중 전 간사가 이 방송법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아예 회의에 붙이질 않고 이 회의를 열자라고 하면 계속 도망 다녔어요. 예. 즉 저희가 통과를 못 시킨 거는 팩트상 맞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지연시킨 건 국민의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는데요. 네. 지금 언론 보도만 봐도 좀 역대급으로 많은 논란 그리고 법인카드 최근에는 지금 법인카드 부정사용 논란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에 걸쳐서 사실 벌어지니까 인사청문회 여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 네. 지금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거라고 보시고 조금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이준숙 씨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지금 거부한다. 자료 이런 제출을 얘기들이... 거부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걸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논란을 확인을 하려면은 개인의 자료들을 내줘야 돼요. 재산 상황, 해외 거주가 오래 있었으니까 외환 거래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자료 제출 거부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전 MBC 당시에 썼던 법인카드들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거를 사적으로 썼을 것 같다라는 지금 이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그간 했던 그의 행보 보도본부장으로서 했던 행보들이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들을 밝히다 보면 예전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행처럼 중간에 본인이 저는 도망가길 바라죠. 네, 도망가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임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션이 워낙 명확합니다. 예. 그 전에 했었던 이진숙의 발언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들이 MBC 민영화에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준숙 씨는 기존의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함께 MBC 민영화를 모의했던 사람이에요.
뭐 이제 그때 이제 한겨레 최성 그러니까 그렇죠. 전화기가 켜진 상태에서 둘의 대화가 밖으로 유출되면서 알게 됐는데 이진숙 씨는 MBC 민영화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와서 방문진 이사교체를 진행한다면 이거는 MBC 사장을 교체하고 MBC를 민영화시키려는 의도다. 이것이 확실히 깔려 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이제 제3 지역에서 이제 검찰의 방문 조사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한동훈 특검도 같이 지금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하진 못했고요. 이번 이제 방문 조사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 언론의 표현입니다. 방문이면 방문이고 조사면 조사지 어떻게 방문 조사입니까? 저희가 무슨 방문 판매도 아니고 이거는 조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즉 검찰에서 김건희 그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방문한 거죠. 아 방문이요? 그냥 방문한 거죠. 방문해서 의견을 물어봤겠죠. 뭔가를. 하지만 이건 조사는 아닙니다. 조사는 적극성이 개입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조사에 대한 기법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현장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방문 조사란 용어조차 잘못되어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일종에서는 월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가서 휴대폰을 제출을 하고 본인이 조사받기 좋은 것으로 찾아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는 정확하게 거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내가 조사받는 사실이 중간에 알려지면 나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한테 검사들한테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보관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한 거 그렇게 됐다는 게 언론 내용 어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채널 A가 오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준호 의원께서 민주당 지도부에 꼭 합류해야 되는 이유 3가지만 들어주신다면 우선 이제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목적은 말씀대로 총선의 승리를 다음 대선까지 이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추적했던 이런 일하는 방식이나 또는 일로낸 성과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 후보들 중에선 제가 유일한 남자 50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지도부를 양성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60대신가요 지금? 남자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래 지도부들을 육성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또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기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부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약간 지상파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그냥 농담으로 가끔 제가 얼굴 천재 김준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한준호 의원 모시고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하겠네요. 굉장히 훈훈한 인터뷰 오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